예,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여자 이영주입니다. 예, 원래는 아침에 제가 퇴근해서 제가 쓴 자서전을 이제 읽어서 올리는 것이 이제 그냥 일과인데요. 어제 휴무였고, 오늘은 이제 푹 자고 일어나서 그 하은 씨랑 또 이제 두 편 동영상을 또 찍었고, 일본에는 딸내미한테 돈도 또 보내야 돼서 보냈고, 제가 또 가정주부다 보니 부천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일주일 먹을 생필품 사가지고 왔고, 또 지금은 이거 읽어서 이제 올리고, 좀 이따가 이제 또 조 바이든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책을 제가 교보문고에서 4일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좀 보고 저녁을 짓고 밥을 먹고 남편이랑 그리고 직장을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 굉장한 감사입니다. 오전에 하은 씨랑 같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나누면서 하은 씨가 하는 말, 꿈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렇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파이팅이 엄청 이제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들은 다소 많이 무겁고, 그렇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또 진행형인 북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는 얘기겠지만, 어쩌면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아야 되고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오늘도 주저함이 없이 이런 글들을, 또 이런 내용들을 올립니다. 오늘은 다소 좀 제목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파격적도 아니죠. 어떻게 얘기하면 피부에 확 닿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죽은 사람 파먹은 구더기 줍기입니다. 이제 뭐 제목을 이렇게 내면 유튜브에 또 빨간불이 들어오겠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현실이고, 북한의 전거리 교화소에서 내지 북한 정권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자기네 의미대로 정말 배고픈 사람까지, 배고픈 것이 죄가 되는, 그래서 죽어야 하는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제가 겪었던 것을 올리는 것들입니다. 여자 감방이 새로 다 지어질 가을 무렵이다. 아직 가을은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제 여자 수인들은 새로 지은 감방에 이사를 가야 했고, 우리가 쓰던 건물은 남자 수인들에게 내줘야 했단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체를 건사하는 사채실부터 먼저 이사를 왔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감방 뒤뜰로 매일마다 사체가 한 구씩 두 구씩 들어오곤 한다. 사실 사체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허름한 창고다. 너비가 1.5 정도, 높이가 2.5m 되는 공간인데, 그냥 땅바닥이고 여자 수인, 남자 수인 구별 없이 정거리 교화소 안에서 사망한 이들은 다 여기로 날라왔다. 말이 창고지. 그냥 시멘트 벽 4개가 있고, 그냥 나무 틀이 있고, 문이 있고, 열쇠가 있고, 문틀 짬으로 정말 수천 마리 쉬파리가 사체실로 들락날락 하면서 그 사체들에게 쉬를 또 쓸어 놓기도 했다. 여름철이라 이사 가기 전까지 우리는 송장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감방 안에서 지내야 했다. 그 사체들은 대체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바짝 마른 이제 죽음들만 쌓였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어느 날 동물 생산하는 갱이 무너지면서 사망한 건장한 죽음들도 들어왔다. 평상시에는 죽음이 20 내지 25구 정도가 모이면 불망산에 가져다 태웠다.
겨울도 아니고 한여름에 사채 창고에서 나는 송장 냄새는 온 전거리 18리를 때로 불러왔고 정말 부실하게 엉성하게 준 사채실 창고 문틀 짬으로 그렇게 실을 쓸어 놓은 구더기가 살이 통통하게 쪄서 수도 없이 기어서 밖으로 나왔다. 나는 그 죽음들을 볼 기회가 참 많았는데 피하지도 않았고 끈질기게 봤다. 왜냐하면 저 시체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없으니 나를 채찍질하기 위함이었다. 혼자서 문짝 갈라진 틈으로 죽어서도 가족들한테 가지 못하고 불망산이 한 줌 연기로 사라질 그들을 나는 시간만 있으면 그들을 이제 말없이 또 눈길로 배웅해 주기도 했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최소한 저렇게 안 되고 싶었다. 죽어서도 부모 형제들이 있는 곳 그리고 선산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저 시체들처럼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그곳 불망산은 정말 안 가고 싶다. 오래도록 맨날 며칠을 태워줘서 또 채 태워지지도 않은 뼈만 돌아다니고 또 동네집 개가 물고 다니는 그런 시체로는 나는 안 남고 싶다. 저주의 불망산에 안 가고 싶어서 나는 길을 쓰고 나가는 달구지들을 배웅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실 그들에게는 안 된 말이지만 나는 항상 독백했다. 너희와 함께 그곳에 뿌려줄 수 없다. 나는 눈가에서 멀어지는 시체 달구지들을 바라보면서 늘 내가 했던 말이다. 부패한 사람이 썩은 천보다 부패한 사람이 살이 썩은 천보다 더 힘이 없는 줄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사채 창고에 한 구씩 눕혀놓은 것도 아니고 사채 위에 사채를 또 그 위에 사채를 마구 엎어놓은 것이 교화소 사채실이다. 맨 위에 사채는 아마도 사채실에 온 시간이 짧아서인지 부패가 덜 갔고 훼손이 적은 것 같았는데 맨 아래 사채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엄청 손상이 많이 되어 보인다. 아직 죽지 않았을 뿐 그 시체랑 똑같이 생긴 남자 병반에서 나온 수수대처럼 바짝 마른 남자들이 와서는 그 시체를 달구지 옮기는데 사실은 산 시체가 죽은 사람을 옮기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그중 하나가 사채 창고 문턱을 넘다 힘들었는지 사채 하나를 뚝 떨어뜨렸는데 하체가 흘러나온다. 부식되었을 법한 입고 있는 바지 사이로 살만 떨어져 나왔다. 부엌에서 보는 눈이 몰래 보는 눈이 다 부르르 떨린다. 떨어진 하체는 살이 풀색에 가까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다. 또 그리고 눈알이고 콧구멍으로 18리가 제 집처럼 들락날락한다. 삐쩍 마른 나무처럼 삐딱한 그리고 딱딱한 뼈만 보이는 병반 남자도 안쓰럽다. 한 구도 아니고 29가 넘는 사체들을 옮기는 그들의 얼굴에도 눈동자에도 또 입가에도 팔다리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보여서 나는 기계 같은 산 송장들이 창고에서 달구지로 사체를 옮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참으로 기가 막혔던 적도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군의반에서는 사람을 파먹은 구더기가 약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체를 쌓아놓은 창고에서 나오는 구더기를 양껏 잡아서 양철판에 참나무재를 이용해서 굽거나 뜨거운 햇볕에 말려서 먹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람 고기를 먹은 구더기니 영양 만점이라면서 먹어보라고 권하는 이도 있다. 2008년도에 73세 되시던 지시성을 가진 할머니 한 분 있었다. 그분은 말수도 좋고 의지도 엄청 강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독 그 구더기를 악착스레 모았다. 이거를 먹고 살아서라도 나가야 한단다. 한국에 가 있는 자기가 낳은 딸 자식을 당신 눈으로 죽기 전에 꼭 봐야 하기 때문이란다.
지 할머니는 사채실 문짝으로 나오는 구더기를 잡아서 또 가루내어 종이에 담아서 보관했다가 먹곤 했다. 당신이 옛날에 들은 얘기로는 먹을 것을 못 먹어서 허약한 병이 왔을 때 사람 고기를 먹으면 회복이 빠르다면서 사람 고기 먹은 구더기니 분명 효능이 있을 거라고 하신다. 지 할머니가 구더기를 구워서 가루를 내어 먹자 할머니를 따라 하는 이들이 여럿이 구내반에서 늘어났다. 당시 교화소 내에 피부병이 돌았다. 부스럼이 난 자리처럼 난 종초였는데 교화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생기는 피부병이다. 만지면 딱딱하고 주변이 굳어서 몸이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 종초는 특히나 사람 몸 중에 제일 여린 살에서 살기를 좋아했다. 다리를 구부리는 뒷무릎이 짬, 사타구니, 여자의 음부 등에 자리를 잡고 창피한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이 통증으로 찾아왔고 우리를 괴롭혔다. 지독스레 가련돼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치가 않은 그리고 퉁퉁 골마버리는 피부병이고 전염도 되었다. 환부가 부어오르고 주변을 만질 수도 없게 아팠고 빨갛게 독이 올라 있었다.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곳만 골라서 돋는 피부병이고 한번 내 몸 어딘가에 생겼다면 잘 없어지지도 않는 참으로 끈질긴 피부병이다. 교화소에서는 피부병을 고치는 약도 없고 나눠주지도 않았지만 또 가족들이 들어보는 약도 이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다. 정말 이 피부병에는 약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채실에서 나온 구더기를 주워서 말린 가루를 환부에 몇 번 발라주면 정말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나았다. 알게 모르게 교화소 안에서는 피부병에 좋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을 먹은 구더기 가루가 없어서 못 팔 지경으로 되었다. 가만 소문이 났지만 교화소 간수들과 또 이제 크게 소리나면 안 돼서 또 났다고 하면 큰 난리가 날 일이기도 했다. 일단 이것이 들켰다 하면 독방감이라 쉬쉬하면서도 사람 먹은 구더기 가루를 모두들 조심히 열심히 퍼다 다른 교합안으로 날랐다. 그렇게 구더기 가루가 이름을 날린 무렵에 우리는 옆에 지은 여자 감방이 완성되어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안녕 구더기야. 이젠 너하고도 영영 이별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먹은 구더기는 나빴지만 산 사람에게 유용하게 쓴 구더기 너는 정말 고마웠다. 3년 겨울을 전거리 지역에서 보내는 동안 어김없이 찾아오는 병이 있었다. 바로 열병이다. 정상인의 온도는 46도 5분하지만 열병에 걸리면 39도, 42도가 나가는 무서운 전염병이었다. 교화소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도 이 병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사실 북한에서는 열병을 3번 앓고 나면 간부에 등용을 안 할 정도로 병이 지나간 뒤 엄청나게 후유증이 컸다. 열병에 걸리기 전에는 밥이 항상 부족했는데 열병에 걸려서 고열로 일주일을 헤매다 보면 거의 식음을 전폐했다. 입안이 너무 써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다. 한 번 오고 다시 재차 덮치는데 3번째로 열병에 걸렸다 하면 그동안 건강했던 사람도 10중 8구 영양실조로 가는 길목에 섰다고 보면 된다. 열병에 걸리면 입이 쓰고 교화소 안에서 배급되는 거친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체력이 완전히 소진돼 그냥 죽음의 불망산으로 직행한다. 열병에서 간신히 초인간적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고 기억력도 없어졌고 기력도 쇠해졌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간부 등용을 안 한다고 들었다. 병방이 열병으로 인해서 병방이 차고 넘쳐서 한 개 간방을 내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만 격리해서 놓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도 없어 주지 않았고 더구나 주사는 야무진 꿈에 불과했다. 아파서 잠자리도 불편한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빈대야 벼룩 그리고 이까지 달려들어
아픈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었던 그 병방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아픈데 항생제 주사 한 대도 맞을 수 없는 북한 정거리 교화소 현실이 미치도록 싫었다.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병에 걸리지만 않았다면 지금 나랑 그때 지긋지긋하던 지옥 이야기를 같이 나눌 이도 여럿 있으려만 그 모진 열병이 젊고도 고운 목숨을 수도 없이 앗아갔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기억하기도 싫고, 예, 사실은 읽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굉장히 고역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예,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읽어내려 갑니다. 건강하게들 환절기 잘 이제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예, 항상 이제 하고 싶은 말, 가족들과 행복하게 저녁을 보내십시오. 예, 이영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